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배경부터 해서 한번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앞 시간에서 1차 세계대전 마무리를 했지. 결국 이 2차 세계대전의 어떻게 보면 큰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이 이어져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결국 미국이 초인류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보면 초토화난 유럽을 미국이 먹여 살리는 개념으로 사실 이제 국제 질서가 흘러가는 거지. 전쟁에서 패했던 이제 뭐 독일 같은 나라들도 사실은 이제 뭐 무장은 금지를 당했지만 바닥부터 이제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서 바닥부터 다시 경제 재건을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평화의 시기에 다시 한번 이제 유럽에 뭐 봄 같은 그런 꽃날이 펼쳐지는 것 같았었는데, 결국 약 1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미국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던 세계에 모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1929년 10월에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10월 중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공황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경제가 멀쩡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월 27일인가 24일인가 그렇거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미국 주식시장의 주식가가 막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30% 가까운 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어이, 엄청난 거지. 이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 주가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눈 떴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회사가 부도나기 시작하면서 막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공황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대공황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로 치면 오늘 이렇게까지 뭐 별일 없는 줄 알고 멀쩡했었는데,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눈 딱 떠서 아침에 주식시장이 막 딱 열었는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LG전자, 뭐 LG화학, 뭐 SK텔레콤, 뭐 이런 주력 회사들 있잖아. 포스코, 뭐 우리나라에 뭐 삼성중공업,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막 주가가 폭락치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 막 회사가 무너지고 그 다음날 회사가 부도났다고 선언되고 이런다고. 이러면 그 나라 경제는 완전 무너지는 거지. 미국 경제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야, 무너지기. 그러면 미국 경제가 왜 갑자기 무너졌느냐 하고 물어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축이 공급? 한글을 틀리게 쓰네. 수요와 공급이라는 축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게 거의 10여 년 가까이 쌓였다가 그게 일시에 무너진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물건을 계속 찍어내잖아, 자본주의 같은 거라는 건. 결국은 그건 이제 공급이 계속되면 뭐가 있어야, 그거 물건을 사주는 수요가 있어야 경제 체제가 돌아가는 걸 거 아니야. 그런데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전쟁이라는 거는 좀 과도한 수요를 만들어내지 않냐. 그잖아.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평소엔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 게, 전쟁 때는 뭐 그 사람들 먹을 거, 입을 거, 뭐 무기,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원래 만약에 수요가 이만큼이었다면 전쟁의 수요는 얼마만큼이었고, 그러니까 전쟁 수요는 이 정도, 이거 그냥 이해하기 이렇게 하는 거야. 전쟁 수요는 막 이만큼까지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쟁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가,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거의 세계 공장 역할을 했었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어쨌든 이 경제 체제가 이 전쟁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이만큼까지 늘렸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급이 이만큼 늘어난 거야.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났으니까 수요는 다시 얼만큼으로 돌아와. 수요는 다시 이만큼으로 평소대로 돌아왔을 거 아니야. 근데 물건을 생산해내던 이만큼의 공급은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갑자기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어느 공장이 100개씩을 만들어내고 100개씩을 만들어내는 인원이 다 세팅이 돼 있었는데, 전쟁 끝났다 그래서 갑자기 30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100개로 계속 쏟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얼만큼의 공급 과잉, 이만큼의 공급 과잉이 10년 이상 계속 물건이 쌓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간단히 이해하자면. 결국은 물건이 계속 쌓여가서 10년 정도 쌓여가다 결국 이게 버텨낼 수 없을 때니까 이게 뻥 하고 경제가 터져버린 거지. 전 세계 경제가 그냥 일순간에 부도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걸 대공황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큰일 났지 이제. 미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질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무너졌으니까 미국이 이제 남 신경 쓸 여력이 없잖아. 아니 자기 거가서 없잖아. 내가 죽을 만큼 힘든데 발음이 안 되냐 오늘.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내가 뭐 남 신경 써줄 여유가 어디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사는 각자 도생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위기를 이겨낼 만한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각국이 이제 알아서 살아내기 위한 방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이걸 이겨냈느냐? 사람들이 실업자가 쏟아지냐. 미국 실업률이 30% 이상 올라갔었대.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실업자인 거야. 마을에. 미국 실업 인구가 2천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냥 모두가 다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는 거지. 다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어떻게든 일으키려고 미국이 만들어낸 게 뭐야? 미국이 뉴딜 정책이라는 걸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야, 이 뉴딜 정책이라는 게 이때 미국에서 사용됐던 정책 이름인데 이게 위기 때마다 대명사처럼 쓰이잖아 요즘에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최근에 꺼낸 게 어떤 얘기들 꺼내? 한국판 뉴딜 정책 이런 얘기 꺼내잖아.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게 어떤 걸 참고했다는 거야. 이때 미국 정책을 참고했다는 거지. 그럼 미국의 뉴딜 정책은 뭐냐? 이거 공공개발이야. 회사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빚을 내가지고 나라가 국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공공 일자리를.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에 크잖아. 이거 미국 지금 한쪽에 쌓여있어. 미국 큰지는 알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서부 쪽에, 동부 쪽에서 시작돼서 워싱턴, 뉴욕 있는 동부 쪽에서 시작돼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있는 서부에 이제 해안가로 발전해갔지만 중부 내륙지대는 거의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었다고. 이럴 때 얘네가 여기 도로 닦고 댐 만들고 이런 공공 개발을 국가가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자 사람들 거기다 투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경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경제가 일어나냐면 그런 거지. 야, 아빠가 회사 다니는데 아빠가 실업자가 돼서 아빠가 1년 놀았어. 그러면 집안에 소득이 없으니까 계속 안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이 계속 안 도는 거지. 근데 아빠가 어쨌든 나라에서 만든 일자리를 해가지고 벌다가 1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받게 됐단 말이야. 일이 생겨서. 그러면 어떻게 돼? 아빠 월급 타면 그동안 못 썼으니까 식구들끼리 외식이라도 한번 할 거고, 또 이제 자식 양말이라도 하나 사주고, 책가방이라도 하나 사주고 이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지, 미국은.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어차피 국가는 그 개발을 해야 돼, 언젠가는. 댐을 만들고 다리 닦고 이런 건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미리 땡겨서 쓰겠다는 거지. 이게 미국이 이제 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간 방식인 거지.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에 넓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이 있어.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살아났느냐?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 얘네들은 오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쓰는 게. 얘네는 블록 경제권이라 그래가지고 얘네 뭐가 남아있었어? 아직 식민지가 남아있었잖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독일 같은 나라들 식민지만 다 풀어주고 영국이 가진 식민지,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 그대로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경제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영국은 자기 식민지 어디야? 인도지, 인도. 그 광활한 인도 제국을 영국하고 인도하고 하나로 묶어.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남는 물건 어디다 갖다 다 쏟아내는 거야. 인도에다 갖다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가 다른 나라들하고 교류를 못하게 막아버려. 하나의 몸처럼 블록을 치는 거야.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국은 쉽게 얘기하면 영국은 어디를 뽑아먹고 사는 거야? 인도를 뽑아먹고 사는 거지. 인도에게 고통을 전가하면서.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로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있는데 똑같아. 영국하고 거기에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네 물건 팔아먹고 다른 애들 못 사게 하고 걔네들 거를 어떻게 보면 뺏어먹고 버티는 거지.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버텨내려고 해.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나라들이 문제인 거지 이제. 이게 안 되는 나라들은 어쩔 거냐는 거야. 지금 경제는 무너져가지고 다 굶어 죽고 있고, 지금 상황상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환장하는 거지.
그 국가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회생활하고 똑같아. 내가 뭐 방법이 없어. 내가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뭐 굶어 죽거나 아니면 남의 걸 뺏겠지. 근데 보통 굶어 죽는 사람은 드물다그래요 선생님이. 그냥 죽나 개기다 죽나 똑같으면 어떻게 죽는다? 개기다 죽는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30년대부터. 대표적으로 유럽엔 어떤 나라냐? 이탈리아 같은 나라. 왜냐면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어. 그 원래는 독일,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을 맺었었다는 거 설명했었잖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게르만족 위주의 전쟁 분위기가 만들어 가니까 이탈리아는 이 전쟁에서 빠져버려. 또 영국의 회유도 있었고. 이탈리아는 걔네들 동맹에서 빠져버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영국 편을 들어서 이제 연합국 측에 참전을 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실 이탈리아가 크게 전쟁에 기여한 게 별로 없어. 의외로 싸움 앞에서도 그 얘기 한 번 했지.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은근히 센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싸움 못하는 애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고대 사회 로마 제국 이외에는 로마 제국 때 말고는 제대로 싸움에서 전쟁해 본 적이 없어. 아프리카 들어가서 두드려 맞고 나오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 전쟁 끝나고 나서 특별히 이렇게 얻은 게 별로 없어. 전쟁에 기여한 바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얘네들 불만이 되게 컸었고 어쨌든 승전국인데 그런 와중에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얘네는 변변한 식민지도 없고 경제는 파탄나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독재자가 등장을 해서 야 다른 나라 어떻게 살든 다 필요 없다. 우리 민족 어떻게 보면 절대적 민족주의인 거지. 우리 이탈리아인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이탈리아는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을 거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야. 그렇게 등장한 애가 누구냐? 들어본 적 있나? 무솔리니라는 정치가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고 이탈리아인들의 자유와 평등 이런 거 필요 없다. 민족의 발전을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 이런 걸 다 억압하고 국가와 민족만 생각하면 된다. 전체주의적 흐름을 만들어간다. 이런 걸 전체주의라고 얘기해. 정리하고 한번 써줄게. 그래서 무솔리니가 등장해서 파시스트당이라는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재를 시작하게 돼. 그래서 이 이탈리아의 독재를 뭐라고 불러? 힘에 의해서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뺏는다 해서 파시즘이라고. 이탈리아의 독재를. 이렇게 또 여기에 불만이 진짜 극에 달한 나라가 있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이제 다 뺏기고 진짜 뭐 껍질만 남은 상태에서 간신히 숨쉬고 연명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위기가 터지니까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잖아. 저번 시간에.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의 불만은 언젠가 터질 거라고. 그 불만이 여기서 터집니다. 독일은 전쟁 후에 사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상당히 발버둥 쳤었고 나름 전쟁 끝난 이후에 10년간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막 이루어졌었대. 그렇지만 불만은 내려되어 있지. 1차 세계대전을 그렇게 지고 나서 진짜 영국, 프랑스한테 있는 망신 다 당하고 돈 있는 거 다 뺏기고 뭐 군대 다 뺏기고 진짜 속된 말로 이제 밥만 그냥 간신히 먹고 살아가라고 강요받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안 되니까 독일인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는 게르만족이 위대한 민족이고 인류 최강의 민족인데 이런 것들한테 이런 대우 받을 필요 없다. 다른 것들 다 제끼고 게르만족의 영광과 이 번영을 위해서 게르만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뭐 이러면서 골수적 민족주의를 들고 나온단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지. 히틀러가 이런 걸 강요하면서 들고 나왔던 게 나치당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됐어가지고 이런 히틀러의 독재를 뭐라고 그래? 나치즘이라고. 이랬니?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쨌든 규모 있는 나라들 중에 얘네 둘이 지금 제일 문제였고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었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직면한 국가가 있는데 어디냐면 일본이야. 아시아에. 일본 되게 우리가 무시 많이 하죠. 사실 우리는 식민지별 일본한테 약 한 30년 이상 당했었잖아. 그치? 10년부터 45년까지 약 35년간 일본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 우린 전통적으로 가까이 있는 나라 그래서 뼛속 깊이 일본을 좀 폄하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사실 우리가 일본 뭐 이 새끼들 뭐 이런 좀 분위기가 있잖아. 근데 실제 일본은 19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1890년대부터 얘네가 이제 경제개혁을 시작해.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제 근대화를 시작을 해가지고 1900년대 가면 전쟁에서 뭐 청나라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우리나라 식민지 갖고 그러면서 눈부신 발전을 해. 1920년대 정도가 되면 얘네가 세계 세 번째 군사대국이야.
미국, 영국 다음에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세계 세 번째 군사대국이고 경제력에서도 세계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잘 안 되네. 이 손이 장해요. 해야 돼.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후발로 경제가 성장한 나라니까 이게 뭐 품질이 좋거나 물건을 팔아먹을 때가 많진 않았어. 식민지라고 일본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뭐 우리 나중에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하기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야. 수준차도 많이 나지 않고 또 이 민족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국가 규모도 그렇고 영국이 뭐 인도 지배하듯이 영국하고 인도는 사실은 이 인도가 땅도 크고 사람도 많지만 이 문화 수준이라든가 이 의식 격차가 사실 이만큼 정도씩 나는 나라인데 우리하고 일본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우리가 좀 근대화에 실패하고 그때 잠깐 삐끗해가지고 사실 일본한테 식민지로 먹힌 거지. 일본이 막 우리를 막 억압하고 막 이럴 정도로 강력한 적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은 많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물건을 어디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팔아먹으면서 경제가 막 성장해 왔는데 이게 지금 경제 대공황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얘네도 이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타겟책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일본의 타겟책으로는 얘네 역시도 어떻게든 억지로 뭐를 만들어내서 수요를 만들어내서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은 뭐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야. 전쟁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얘는 항상 또 어쨌든 뭐 육지로 이게 쳐들어가려는 그런 야욕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누구 특정인이 나섰다기보다는 얘네는 군대가 앞장서가지고 일본의 전쟁 준비를 앞달려고 이 경제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는 그런 이제 국가적 모습을 보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의 이런 모습을 뭐라고 불러? 군대가 국가를 주도한다 그래서 군국주의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네 셋이 강력한 동맹처럼 맺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경제 위기는 오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남 신경 쓸 상황 없이 지금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던 와중에 이탈리아,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은 경제는 성장했는데 헤쳐나갈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뭐 이런 불만들을 자신들 민족의 이기심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이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뭐라고 불러? 전체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해.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지. 국가와 발전,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희생해라 이러면서 그냥 막 통으로 밀고 나가는 거니. 집단 광기의 시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 나라를 뭐라고 불러? 전체주의의 그 국가라고 부르고 얘네 셋이 또 지네들이 또 똥끼리 뭉친다고 셋이 또 뭉쳐. 협상해가지고 이 경제 위기를 우리 셋이 연합해서 타개해 나가자 해가지고 막 발표해. 세계의 중심은 우리다 그래서. 그래서 얘네 셋을 뭐라고도 불러? 추축국이라고도 불러. 이런 흐름이 결국은 전쟁으로 갈 거라는 분위기는 계속 펴오르고 있어. 근데 지금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제발 전쟁만은 안 했으면. 왜냐면 1차 세계대전 한번 해보고 나니까 현대전이 어떻게 된다는 걸 얘네가 아주 뼛속 깊이 느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쟁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 봐. 지들도 힘들면 안 하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마음 봐. 내가 누구 신경 쓸 때냐 하는 그런 마음 봐. 이런 분위기에 거의 7, 8년이 흘러가면서 결국 얘네 셋이 어떻게 돼? 뭉쳐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어? 2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다. 이해됐니? 이게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 현대전은 어떻게 보면 1, 2차 세계대전이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지금도 어떠한 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은 전부 다 밑바닥 기저에는 뭐를 깔고 있어?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방식의 마음을 깔고 있어.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경제 위기는 곧 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항상 두려워해야 돼. 지금 미국과 중국이 뭐 자존심 싸움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 결국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야? 세계 경제를 주도해서 국가적 이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걔네의 경제 전쟁의 이득이 깔려 있는 거야. 미국이 막 중동 문제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미국이 막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중동 문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있는 쪽 미국하고는 엄청 멀잖아. 그 문제에 엄청 신경 쓰고 참여하고 있지.
미국이 중동 문제에 그렇게 참여하고 관심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뭐 때문에 자국으로 들어오는 석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자국의 이익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현대전의 기반에는 뭐가 깔려 있다는 걸 좀 인식을, 경제 위기가 깔려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최근에 진짜 무서운 시기가 오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이 뭐 올해 이 코로나 뭐 전 세계적인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 미국 뭐 브라질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지금 정상적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국가가 없잖아. 이게 지금은 어떻게든 사실은 시스템으로 버텨내고 있는데 무슨 급의 위기가 많이 번지게 되면 2차 세계대전이 원인이 되는 경제 대공황급의 이 경제 위기로 번지게 되면 사실 지금의 이 경제적 위기도 뭘로 이어질 수도, 사실은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지도 몰라. 뭐 선생님이 그냥 일개 뭐 역사 교사가 뭐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만큼 경제 위기가 항상 공포를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뼛속 깊이 좀 느끼고 있어야 돼.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역사 공부하는 거지. 그지? 어쨌든 이번 시간은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의 배경적인 모습을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결국 터지게 되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37년 중국을 침략하면서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 유럽에서는 1938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 전쟁이 결국 7년간 이어지게 되고 정말 인류사의 1차 세계대전이 1000만 명 죽었다 그랬잖아. 전투병 거의 가까이. 2차 세계대전은 죽은 사람이 3000만 명이 넘어.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3배 이상의 충격을 준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음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흘러가는 과정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뭐 우리가 좀 2차 세계대전 그러면 알아둬야 될 만한 전투들 몇 가지,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오지마 전투라든가 뭐 이런 전투들, 뭐 진주만 공습, 미드웨이 해전, 요런 이제 좀 2차 세계대전에 이정표가 될 만한 전투들 몇 가지 좀 같이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좀 전쟁 얘기를 좀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좀 해보자. 오늘 얘기 들었던 거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는 척하는 포인트 그렇게 가기로 했지. 우리 이 정도면 아는 척할 수 있다로. 아는 척하는 포인트, 경제대공황에 대응하는 자세,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는 나라들의 대응점, 이 정도 오늘 수업에서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다음 시간에 보자.